야, 김지우, 너희 집 되게 어렵다며? 순간 지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너 대학 등록금도 대출 받았다며? 아버지는 공장 다니시고 선임이 표정은 점점 더 조롱하는 듯한, 업신여기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왜 그렇게 비싼 옷 입고 다니냐? 설마 너네 누나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 아냐? 그 말에 지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아닙니다. 그냥 회사 다니십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데려와봐. 내가 비싸게 쳐줄게. 그 순간 모퉁이 너머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우의 누나였죠.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후임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기에 누군가를 해하려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곧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무수한 우리나라의 장병들의 아픔을 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병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경기도 연천의 어느 부대, 토요일 오후 2시, 지우는 면회실 창문 너머로 부대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 시계를 또 한 번 확인했어요. 누나가 올 시간이었죠. 김지우의 등병, 면회 왔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온 누나의 모습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 누나는 오늘도 단정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모습이 늘 그렇듯 품이 있어 보였죠. 지우야, 많이 힘들지? 누나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누나.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누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우는 22살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조금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죠.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대학 등록금도 겨우 대출로 해결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우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누나와의 짧은 면회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박현수 상병과 마주쳤습니다. 김지우, 누나 또 왔었냐? 현수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어요. 지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상병님. 누나 되게 잘 차려입고 다니던데 무슨 일 하시냐?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지우는 대답하기가 불편했지만 선임의 질문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냥 회사 다니십니다. 회사? 무슨 회사?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잘 모른다고 친누나가 뭐 하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우의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취침 점호가 끝난 후였습니다. 현수가 지우의 침상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표정이 느껴졌죠. 조롱하는 듯한, 업신여기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야, 김지우. 작은 목소리였지만 날카로웠어요. 네, 상병님. 너희 집 되게 어렵다며? 순간 지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태민한테 들었어. 너 대학 등록금도 대출 받았다며? 아버지는 공장 다니시고 태민이는 지우와 같은 이등병이었어요. 술자리에서 무심코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죠. 현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왜 그렇게 비싼 옷 입고 다니냐? 이상하지 않아? 그건 설마 누나가 이상한 일 하는 건 아니겠지. 그 말에 지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수는 선임이었고 지우는 이등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현수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야, 가난한 집 애가 군대에서까지 편하게 지내려고 하면 안 되지. 아침 청소 시간이었어요. 현수가 지우에게만 화장실
청소를 2번 시켰습니다. 상병님, 저 이미 1번 했습니다. 뭐, 대답하네. 가난한 주제에 대들기까지 하냐? 그 가난한 주제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현수가 또 다가왔어요. 김지우, 너 이번 달 용돈 얼마 받았어? 3만 원입니다. 3만 원? 진짜 적게 받네. 어차피 너희 집에서 제대로 된 용돈도 못 줄 텐데 내가 관리해 줄게. 가져와. 말이 관리지 사실상 빼앗는 거였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런 건 좀. 뭐 싫다고? 그럼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지우는 결국 돈을 건넸습니다. 현수가 돈을 받아 들며 비웃었어요. 역시 가난한 놈은 돈도 구겨서 가지고 다니네. 개인 정비 시간에도 현수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김지우, 내 전투하다가 가난한 놈은 부지런해야지. 상병님, 저도 제 것 닦아야 합니다만 내 것은 대충 해도 되잖아. 어차피 누가 보겠어? 지우는 현수의 전투화를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되는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복도에서 동기인 태민과 마주쳤습니다. 태민은 지우가 현수의 전투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을 피했어요. 태민아, 지우가 불렀지만 태민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죠. 태민도 무서웠을 거예요. 자신도 당할까봐. 신병으로 막 들어온 준호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임님,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지우는 억지로 웃었어요. 후임 앞에서라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울었죠. 왜 나만 이래야 하지? 가난한 게 죄인가? 마음속으로 계속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누나에게 문자를 쓰다가 지웠어요. 쓰고 지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누나, 나 힘들어. 이 한 문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걱정할 때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현수가 또 다가왔습니다. 김지우, 오늘부터 내 세탁물도 내가 해.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하면 되잖아. 상병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선임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어? 현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모두가 침묵했어요. 조민기와 황성호가 현수 옆에 섰습니다. 그들도 선임들이었죠. 현수야, 뭐야? 재미있는 일 있어? 민기가 묻자 현수가 웃었습니다. 김지우, 이 녀석이 말을 안 듣네. 가난한 주제에 버릇이 없어. 성호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진짜 버릇없네. 우리가 좀 가르쳐 줘야겠는데? 3명의 선임이 지우를 둘러쌌습니다. 지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죠. 앞으로 잘 좀 해. 알겠어? 현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고 싶었던 소박한 바람이었을까요? 토요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나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누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죠. 면회실에 들어서자 누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야, 누나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참았죠.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밥은 잘 먹고 있어? 응, 잘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수 때문에 밥맛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누나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지우야, 혹시 무슨 일 있어? 뭔가 달라 보이는데. 누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래.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누나는 지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면회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우, 누나 또 왔었네? 예. 참 신기해. 그렇게 가난한 집안인데 누나는 맨날 좋은 옷 입고 오고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현수의 눈빛에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내일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 김지우 누나의 정체를 말이야. 그 말에 지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수가 누나에게까지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웠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누나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현수의 협박이 떠올랐어요. 누나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지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군대가 이렇게 지옥 같은 곳일 줄은 몰랐어요. 그저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국방부 청사 7층 사무실. 소연은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동생 지우와 통화할 시간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지우는 항상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30살의 소연은 707 특임대 출신의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령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여성 장교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소연의 가족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16살이었던 소연은 동생 지우를 품에 안고 울었죠. 그때 지우는 겨우 8살이었어요. 누나,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어린 지우의 그 한마디가 소연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것이 그녀를 군인의 길로 이끌었죠. 특전사에 지원한 것도 707 특임대에 들어간 것도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위험한 작전에 투입될 때마다 수당이 나왔고 그 돈으로 가족의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2019년 소연이 대테러 작전에서 큰 공을 세운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진급도 빨라졌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죠. 이제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지우의 대학 등록금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누나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누나, 나는 내 힘으로 할게. 누나는 누나 인생 살아. 그 말에 소연은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생이 자신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7시 드디어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미안. 훈련 중이어서 못 받았어.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소연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소연은 동생의 숨소리에서도 피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지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뭔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소연은 707 특임대에서 심리전 교육을 받았기에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삼촌인 김대수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삼촌, 지우가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소연아, 군 생활이 원래 힘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제 직감이 그래요. 삼촌도 아시잖아요. 제 직감이 틀린 적이 없다는 거. 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조심스럽게 알아볼게. 한편 부대에서 지우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현수가 지우를 화장실로 불렀습니다. 조민기와 황성우도 함께였죠. 김지우, 너희 누나 뭐 하는지 알아냈어. 현수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어요. 군인이라며? 그것도 장교?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가난한 집 출신이 어떻게 장교가 됐을까? 이상하지 않아? 민기가 거들었어요. 맞아. 분명 뭔가 더러운 방법을 썼을 거야. 그 말에 지우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우리 누나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지우가 처음으로 반항했습니다. 현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뭐? 방금 뭐라고 했어? 현수가 지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숨이 막혔어요. 누나한테 이 일 알리면 너도 끝이야.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지우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수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개를 다루듯이. 착하지. 앞으로도 말 잘 들어. 그날부터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현수는 지우에게 매일 돈을 요구했어요. 세탁, 청소, 심지어 과제까지 시켰죠. 지우의 몸에는 멍이 늘어갔습니다. 훈련 중에 다쳤어요. 지우는 의무대에서 그렇게 둘러댔지만 의무병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목요일 저녁 지우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생각에 그럴 수 없었어요. 토요일 또다시 면회 시간이 왔습니다. 소연은 동생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지우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707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지우야, 손목에 그거 뭐야?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잡아당긴 흔적이었어요. 아, 이거 전투 훈련하다가. 거짓말하지 마.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면회실의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죠. 유나, 누가 괴롭히는 거지? 선임이야?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현수의 협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소연은 동생의 침묵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707 특임대 시절 적을 마주했을 때의 그 눈빛이었죠. 알았어. 누나가 해결할게. 누나,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지우가 애원했지만 소연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소연은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감찰팀장님, 저 김소연 소령입니다. 긴급한 건이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연천
부대에 가혹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 조사를 요청합니다. 부대로 돌아온 지우는 불안했어요. 누나가 뭔가 할 것 같았거든요. 생활관에 들어서자 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우, 누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정말이지? 현수가 지우의 어깨를 세게 눌렀어요. 아팠지만 지우는 참았습니다. 내일부터 더 재미있을 거야. 기대해. 현수의 말에 지우는 절망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소연은 집에서 옛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대테러 작전을 성공시킨 후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의 자신은 강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전사였죠.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군인의 사명이야. 소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연천, 부대 가혹행위, 의혹 제보. 타자를 치는 그녀의 손가락이 빨랐어요. 분노가 손끝까지 전해졌죠. 김지우, 이등병이 선임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보고서가 완성되었어요. 소연은 삼촌 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삼촌, 내일 아침에 전화 좀 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았다. 지우 일이지? 예.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지우야, 조금만 참아. 누나가 곧 해결해 줄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707 특임대의 전설이었던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운명의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아침부터 불안했어요. 현수가 어제부터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뭔가 큰일을 꾸미는 것 같았죠. 김지우, 오늘 누나 면회 오지? 현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아기가 가득했어요. 네, 오실 겁니다. 좋아. 오늘은 내가 직접 인사 좀 드려야겠네. 그 말에 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수가 누나를 만나겠다고?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죠. 오후 2시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오늘도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어깨에 군 가방을 메고 있었죠.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현수가 조민기, 황성호와 함께 면회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소연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나, 소연은 동생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저 사람들이 지우를 괴롭힌 가해자들이라는 것을.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거만한 표정으로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우, 이등병의 누나시죠? 네, 맞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저는 박현수 상병입니다. 지우, 선임이에요. 현수가 손을 내밀었지만 소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실례지만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수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뒤에서 민기와 성호가 킥킥거렸어요. 왜 그게 궁금하신가요? 소연이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 그냥 지우가
집안이 어렵다고 해서요. 근데 누나는 좋은 옷 입고 다니시길래 현수의 말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죠. 혹시 특별한 일이라도 하시나요? 그런 일이요? 그런 일이라는 말에 강조를 넣었어요. 더러운 암시였죠. 순간 소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07특임대 시절 적과 마주했을 때의 그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런 일이요? 소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자세가 고다졌어요. 군인의 자세였죠. 707특임대 출신 현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령 김소연입니다. 면회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현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민기와 성우는 얼어붙었죠. 뭐라고요? 현수가 더듬거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소연이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령 계급장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김대수 사단장이 제 삼촌입니다. 또 한 번의 폭탄 선언이었죠. 현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니, 그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괴롭힌 병사의 누나가 707특임대 출신 소령이라니, 그것도 사단장의 조카라니. 소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2019년 겨울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테러 작전. 그때 소연은 팀장이었죠. 테러범 5명이 인질 20명을 잡고 있었어요. 김소연 대위 돌입 준비 완료했습니다. 30초 후 진입. 인질 안전이 최우선이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어요. 소연의 팀은 단 3분 만에 테러범 전원을 제압했죠. 인질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 공로로 소연은 특진했어요. 그런 그녀가 지금 동생을 괴롭힌 가해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테러범도 제압한 내가 이런 찌질한 놈들을 못 다루겠어? 소연이 현수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현수는 뒷걸음질 쳤죠. 박현수 상병, 당신이 제 동생을 괴롭혔죠? 아니, 그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얼음같이 차가웠어요. 특전사 특유의 압도적인 기세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죠. 이때 이태호 중대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대장님이시군요. 전 국방부 인권감찰단 김소연 소령입니다. 태호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어요. 소령님, 제 동생이 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중대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태호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거예요. 소연이 현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가난하다고 사람을 차별하는 건 군형법 위반입니다. 알고 있나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용돈을 갈취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민기와 성우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소연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우야, 이제 걱정하지 마. 누나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말에 지우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소연이 다시 현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일까지 공식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소령님, 제발 한 번만. 현수가 애원했지만 소연은 차갑게 잘라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제 동생을 괴롭힐 때 그 기회를 놓치셨죠. 소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감찰 요청서였죠. 이미 증거도 수집했습니다. 동료 병사들의 증언도 확보했고요. 현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박현수 상병, 소연이 현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각오하세요. 그 한마디에 현수는 무릎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버텼죠. 면회실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707특임대 출신 소령의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태호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제가 책임지고 조사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국방부에 보고했어요. 소연의 단호한 대답에 태호도 입을 다물었죠. 소연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지우야, 오늘부터는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유나, 미안해.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소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가해자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으려 참았죠. 면회가 끝나고 소연이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 동생을 가난한 주제라고 모욕한 것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소연이 면회실을 나가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현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민기와 성호도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지우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멋있게 자신을 구해줄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지우 누나가 707특임대 출신이래. 사단장 조카라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현수와 그 일당은 완전히 고립되었죠. 생활관에서 현수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지우야, 미안하다. 비굴한 사과였죠. 하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죠.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7시 부대의 검은 차량 3대가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인권감찰단이었어요. 소연이 이끄는 감찰팀이 도착한 것이었죠.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병사들은 속삭였어요. 진짜 감찰단이 왔대. 박현수, 이제 끝났네. 현수는 생활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잠도 못 잤죠. 공포에 떨면서 감찰실이 마련되었고 하나둘씩 병사들이 불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김태민이었어요. 지우와 같은 이등병이었죠. 김태민 이등병, 박현수 상병이 김지우 이등병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 적 있습니까? 감찰관의 질문에 태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태민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이었죠. 이거 제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녹음 파일에는 현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까불면 죽는다. 알겠냐, 김지우?
감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명백한 증거였죠. 왜 이제야 제출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음은 이준호였어요. 막내 신병이었죠. 저도 봤어요. 현수 상병님이 지우 선임님 돈을 뺏는 거요. 얼마나 자주 있었던 일입니까? 거의 매주요. 용돈 받는 날마다 가져갔어요. 준호의 증언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전역한 김승민이었어요. 저도 증언하러 왔습니다. 승민은 6개월 전 전역한 병장이었죠. 그도 현수에게 당했던 피해자였어요. 박현수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가난한 병사들만 골라서 괴롭혔어요. 승민이 자신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현수의 만행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2023년 3월 15일 현수가 내 돈 5만 원을 빼앗았다. 부모님이 어렵게 보내준 용돈인데 감찰관들은 침묵했습니다. 현수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조민기와 황성우도 불려왔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진술을 했어요. 전 몰랐어요. 현수가 혼자 한 일이에요. 민기가 발뺌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럼 이 동영상은 뭐죠? 감찰관이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민기와 성우가 현수와 함께 지우를 괴롭히는 장면이었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태호 중대장도 조사를 받았어요. 중대장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증거가 나왔어요. 한 병사가 태호에게 신고했던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이병 박정우가 2달 전 중대장님께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태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화요일 오후 소연이 직접 KBS 기자를 만났습니다. 군 부대 내에서 경제적 차별로 인한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소령님 동생이라고요? 예. 하지만 이건 제 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 전체의 문제예요. 다음 날 뉴스가 나갔어요. 군 부대 내 계층 차별 가혹행위 발생. 피해자 누나는 707특임대 출신 소령.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은 폭발했어요. 샵 경제적 차별 반대, 샵 707특임대 누나, 샵 김소연 소령.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죠. 와, 누나 진짜 멋있다. 가해자들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군대도 이제 바뀌어야 해. 여론이 들끓자 군 수뇌부도 움직였습니다. 김대수 사단장이 소연에게 전화했어요. 소연아, 이 일로 마음고생이 많구나. 삼촌,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뭐가 죄송해. 잘했어. 이참에 군대 문화를 바꿔야지. 대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조카를 괴롭힌 것도 화가 났지만 군의 명예가 실추된 것이 더 화가 났죠. 외부 감찰관을 더 투입하겠다. 공정하게 처리하자. 감사합니다, 삼촌. 목요일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정은 꽉 찼어요. 언론도 주목했죠.
현수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한때 그렇게 거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도 들지 못했죠. 피고인 박현수, 혐의를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제적 배경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돈을 갈취하고 인격을 모독했으며 폭행까지 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어요. 녹음 파일, 증언, CCTV 영상. 현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현수, 징역 8개월. 조민기, 황성우, 각 징역 4개월. 법정이 술렁였어요.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이태호 중대장도 처벌받았습니다. 보직 해임과 함께 타 부대로 전출되었죠. 소연이 법정을 나오며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끝났어. 지우야. 유나, 고마워. 지우는 누나의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언론,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소령님, 한 말씀 해주세요. 소연이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단호한 눈빛이었죠. 군대는 계급이 있는 곳이지 계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도 경제적 배경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은 전국에 퍼졌어요. 부대로 돌아온 지우는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지우야,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가 비겁했어. 진심 어린 사과였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습니다. 박정민 대위였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정민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악몽이 끝났다. 누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제 나도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다. 창밖의 별이 유난히 빛났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죠.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거울 앞에 섰어요.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눈빛이 살아있었고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김지우 2등병, 오늘부터 일병 진급이다. 박정민 중대장의 발표에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군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을 꿨어요. 현수의 조롱하는 얼굴,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가난한 주제에 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정민 중대장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김지우, 힘들면 상담 받아봐. 부대에서 지원해 줄게.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강한 척하지 마. 트라우마는 치료받아야 해. 정민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결국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군 병원의 상담실. 심리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요. 무력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상담을 받으면서 지우는 조금씩 회복했어요. 웃음도 돌아왔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죠. 신병 최민수가 들어왔을 때 지우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이 아이는 겪지 않게 하겠다. 최민수, 힘들면 언제든 말해. 혼자 참지 마. 네, 선임님. 민수의 밝은 대답에 지우는 흐뭇했어요. 한편 소연은 더 바빠졌습니다. 국방부 회의실, 장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소연 소령,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 개선 TF팀을 맡아주시오.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습니다. 소연은 거수 경례를 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연은 전국 부대를 순회하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군복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전우입니다. 출신, 배경, 경제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강당을 가득 메운 병사들이 숙연히 들었어요. 제 동생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소연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병사들이 공감했죠. 어느 부대에서 한 병사가 손을 들었어요. 소령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하세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병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희망이 생긴 거죠. 지우의 부대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익명, 신고함이 설치되었고 매주 인권 상담이 열렸어요. 전후에는 계급과 배경을 초월한다. 새로운 부대 표어가 곳곳에 걸렸죠. 정민 중대장은 엄격했습니다. 경제적 배경을 언급하는 순간 즉시 징계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답이 우렁찼어요. 사회적 파장도 컸습니다. 국정감사장, 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을 추궁했어요. 이런 일이 왜 지금까지 방치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언론도 계속 보도했죠. 군 인권 신고 전년 대비 300% 증가. 숨겨졌던 가혹행위들 수면 위로 시민단체들도 움직였어요. 군인권센터가 만들어졌고 24시간 상담 전화가 개통되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후임들에게 존경받는 선임이 되었죠. 지우 선임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맞아. 우리를 진심으로 챙겨주시잖아. 후임들의 말을 듣고 지우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후임들을 모았어요. 얘들아, 기억해. 우리는 모두 평등한 전우야. 누구도 차별받아선 안 돼. 네, 선임님. 지우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직접 겪은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소연은 국방부 인권감찰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소연이 말했어요. 군대는 국민의 아들, 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군대 문화는 확실히 바뀌었어요. 가혹행위 신고가 늘었지만 실제 사건은 줄어들었죠. 예방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지우가 전역하는 날이 왔습니다. 부대 정문. 동료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지우야, 고생했어. 사회에서도 잘 지내. 따뜻한 인사가 이어졌죠.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민 중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지우, 자네 덕분에 부대가 바뀌었어. 고맙네. 아닙니다. 중대장님이 계셔서 가능했어요. 소연이 차를 몰고 왔어요. 지우야, 수고했어. 남매는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3년 후 서울의 한 아동복지센터. 지우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지우를 따랐죠. 지우는 그들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너희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들이야.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국방부 청사. 별 하나가 빛나는 계급장을 단 소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준장으로 진급한 거죠. 오레군 인권 침해 사건이 70% 감소했습니다. 좋은 성과네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소연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날 저녁 남매가 만났습니다. 누나, 난 요즘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소연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누나가 그 용기를 보여줬잖아. 너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남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의에 맞선 그들의 투쟁이 만든 변화의 불빛이었죠. 지우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그들은 겪지 않길 바란다. 펜을 내려놓고 지우는 생각했어요. 주변의 불의를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말자. 용기를 내자. 그것이 지우가 얻은 교훈이었습니다.